영아의 정서적 표현에서 적절히 반응을 하고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도 공감해줘야 됩니다. 영아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많이 울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도 왜 너 기분이 왜 안 좋아? 뭐가 불편하지? 왜 그럴까? 끊임없이 정서적인 표현을 같이 공감해줘야 된답니다. 이런 교사의 역할은 영아와 교사 간의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면 영아는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등원할 때 아이가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는 잘 엄마랑 분리돼서 보육교사에게 아니면 어린이집에 잘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조금 언급해 드렸듯이 영아의 기질을 고려해야 되는데 기질은 생물학적이며 유전적인 토대를 지니고 있죠. 이렇게 타고난 어떤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적 요인인데 기질은 출생 이전부터 타고난 특성이므로 교사는 영아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영아의 개개인의 기질을 고려해서 보살펴야 되는데 기질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순한 기질의 아이도 있고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도 있고 느린 기질의 아이도 있고 이래서 교사가 사실은 뭐 순한 아이라든지 이런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좀 덜 하는 편이죠. 이렇게 힘들어도 좀 덜 표현하고 배가 고파도 좀 천천히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이런 아이들은 금방 울음을 그치거나 이러는데 까다로운 기질은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한 기질 아이만 선호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질은 성장하면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듬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기질적인 측면에서 영아 때는 교사가 그걸 충분히 영아의 발달을 이해하시고 기질적인 측면 특성을 이해하셔서 배려해서 아이들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을 살펴보았으면 이제 안정애착은 어떻게 형성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영아기의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아기는 애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영아의 애착 형성은 주 양육자로부터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나죠. 주 양육자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주 양육자가 이제는 이제 핵가족 시대 되고 맞벌이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보육기관에서 영아들이 지금 많이 이제 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인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주 양육자가 보육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사실은 그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낮 시간대 주로 이제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착 형성에서 보육교사와 부모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아와 안정 애착을 형성해야 되고 애착은 주 양육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영아들에게 해주었는지에 따라서 애착이 형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양육자의 민감한 양육 행동이 영아들에게는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요인, 그런 형성하는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영유아기 보육교사 역할에서 유아기 보육교사 역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는 이제 3세에서 5세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아는 꾸준한 신체 발달을 보입니다. 영아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신체 발달을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영아 때와는 다르게 많이 활동량이 움직임도 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영아 만 2세 정도 되었을 때는 거의 이제 걷죠. 만 1세 정도, 만 1세, 2세 정도 되면 걷습니다. 돌이 지나면서 걷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뛰는데 이 유아기 때는 활발하게 이제 운동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운동 기술이 섬세하게 일어나고 교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그만큼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이때 이제 인지 발달에서는 구체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감각 운동기가 0세에서 2세였으면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능력의 발달도 있고 의사소통의 표현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정서 발달로 또래 관계가 확장됩니다. 이때는 또래랑 같이 어울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중요시 여기고 그런 관계 잘 형성돼야지 나중에 학년기에 또 또래 관계 잘 형성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된다고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가 확장되고 또래 관계 속에서 또 사회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풍부해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안전에 대해서 교사의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유아반 교사 역할에서 유아들 신체 발달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신체 발달은 유아들은 이제 다양한 운동이 많은 이제 그
운동량, 활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근육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대근육 활동을 많이 해서 달리기, 한 발로 뛰기, 뭐 자전거 타기, 그네 타기, 그 야외 놀이, 실내 놀이를 가면은 유아들은 굉장히 뛰는 그 속도, 놀이터 공간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근육 활동을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 기관에서 제공해야 되고 그 주위 어떤 그 환경적 요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교사는 실내에서든 이런 활동량이 많은 유아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외에 대근육 활동을 해야 되는, 지금 이제 그 평가 인증 관리에서는 하루 이외에 바깥놀이가 이제 그 보육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내 놀이에서 이제 활동계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하루 이외에 대근육 활동이 이제 왜 그럼 들어가 있을까요? 이때는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근육 활동이 만약에 이제 그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의 어떤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 그럼에도 밖에 산책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웃 인근 놀이터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감점 요인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실내에서만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면 아이들이 그 발달적으로 충분히 이제 그 신체적인 발달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바깥놀이에서 많이 그런 대근육 활동을 하고, 그럼에도 좀 부족한 부분은 실내에서도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보육교사가 강화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지 발달을 위한 교사 역할에서 첫 번째로 탐구 중심적 능동적 활동을 제공합니다. 유아기는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유아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장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또 빨리 기억을 하고 그 재현하는 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활동한 것을 선택해서 경험한 것을 더 잘 기억하고요. 이러한 유아의 사고의 특징은 유아가 스스로 활동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에서는 이제 영역별 환경 구성에서 유아가 충분히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유선택 활동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부분적인 그냥 그 축소된 어떤 환경만 제시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의 어떤 그런 스스로의 긍정적인 능동적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는 풍부한 어떤 그런 자유선택 활동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유선택 활동을 통해서 탐색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가 있습니다. 유아들은 놀면서 배운다. 그죠? 유아들은 많이 움직입니다. 성인들하고 다릅니다. 이게 에너지가 넘쳐요, 유아들은. 그래서 놀면서 배우는데, 유아의 하루는 놀이의 연속입니다. 놀이의 연속. 이제 모든 과정은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떤 유명한 신분이 말씀하신 거 있죠.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은 뭐 유아기 때 배웠다라고 하듯이, 유아기 때 이런 놀이를 통해서 모든 어떤 사회 전반적인 발달을 익혀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아가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은 놀이가 됩니다. 따라서 놀이는 새롭고 복잡한 사건이나 사물을 배우는 방법이고, 유아가 언어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유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또래와 서로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요. 놀이를 통해서 어떤 역할도 배우고요. 놀이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관심을 가지는지 놀이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놀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아에게는 놀이가 밥이라는 편혜문 씨의 어떤, 제가 옛날 세미나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놀이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밥처럼 놀이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밥을 안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식이 밥인데 아이들에게는 주식처럼 놀이가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모든 직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모든 요인들을 버리고 비우고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놀이를 탐색을 하신 거예요. 탐색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놀잇감이
굉장히 풍부해요. 상업적인 놀잇감 뭐 이렇게 많이 풍부한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전화의 또래 어렸을 때는 놀잇감이 상업적인 놀잇감이 그리